자, 안녕하세요. 부천 마음으로 만드는 머리 소년 원장 뉴랑입니다. 오늘은 투블럭 컷, 헤어컷 스터디 첫 시간 투블럭 컷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보통 그 초급 헤어 디자이너나 이제 예전에 미용을 갖다 하셨다가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남성 커트에 대한 트렌드에 대해서 잘 궁금해 하시는 그런 예전 원장님들을, 헤어 디자이너들을 위해서 오늘은 특별하게 헤어 커트 그 첫 시간으로, 남자 헤어 컷 첫 시간으로 투블럭 컷을 준비해 봤습니다. 보통 브로킹을 타서 양쪽으로 핀셋 4개로 올려 놓습니다. 눈썹 끝 쪽을 시작으로 이어 포인트 끝나는 부분을 연결을 살짝 해서 약간 아치형 또는 살짝 넓은 기역자의 형태로 핀셋을 꼽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리퍼를 선택해서 풀 클리퍼는 보통 넓은 날하고 흔히 우리 토끼 날이라고 하는 작은 모발이 잘릴 수 있는 그런 클리퍼를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보통 잭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잭은 능숙하신 분들이 아니라면 오히려 클리퍼, 즉 바리깡으로 그냥 연습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잭으로만 끼는 연습, 머리를 자르는 연습을 하게 되면은 잭이 없으면은 바리깡을 갖다 사용 못하는 경우들이 가끔 생기기 때문에 클리퍼는 클리퍼 자체로 사용을 먼저 하시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커트 빗 중에 살이 좀 넓은 쪽을 이용해서 머리를 자르시는 게 좋고요. 물론 작은 살을 이용해서 머리를 잘라야 되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넓은 살로 머리를 커트하는 게 우리나라 또는 동양 모발 같이 굵은 모발에 효과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나치게 얇은 모발도 굵은 빗으로 사용할 때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자, 좌우측을 똑같은 비율로 클리퍼로 천천히 빗살을 올리는 방향 살살 아래 위로 흔들어 주면서, 요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반복된 습관만이 실력이 늘 수밖에 없는 거예요. 뒤쪽 모발은 요즘에, 예전에는 투블럭 컷이라고 해서 뒤쪽까지 브로킹을 아래 위로 나눴었는데 지금은 약간 3구 스타일로 많이 올라가요. 뒤쪽을 똑같이 자를 경우에 뒤쪽 모발은 거의 0도예요. 그래서 자라는 속도가 앞쪽이나 양옆보다 좀 빠르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뒤쪽이 똑같은 비율로 잘라 놓으면 더 빨리 처지게 돼 있고, 뒤쪽이 무거우면 머리가 약간 엉성한 느낌이 좀 들죠. 그래서 뒤쪽은 가급적 약간 높게 깔끔하게 잘라주는 게 답입니다. 약간 상고 스타일로 올라간다 생각하시고 머리를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음새 아래 위로 연결되는 부분은 약간 상고 스타일로 잘라주는 형태로 되는데, 굵은 모발일 경우에는 이거 역시 어떤 정확한 팁이 있다기보다는 반복해서 많이 자르다 보면은 요 정도에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하는 본인만의 생각이 좀 나타날 거라고 봐요. 자, 그리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바리깡 커트하고 가위 커트 중에 어떤 게 더 정확할까요?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바리깡하고 가위는 사실 비교 대상이 되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 둘 다 스타일이 약간 틀리기 때문에. 가위로 짧은 머리를 자를 경우에 정확함은 떨어집니다. 어떤 분들은 가위로 자르는 게 굉장히 정확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고객님들도 가위로 자르는 머리가 바리깡보다 정확하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기계로 일률적으로 1분에 60회 이상 빠른 속도로 모타가 지나가면서 똑같은 부위를 자르는 거랑 사람이 아무리 정확하게 정교하게 내가 손대고 움직이지 않게 자른다고 해도 차이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납니다. 이거는, 그리고 전에 와서 두 번째 자를 때 또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리깡 커트하고 가위 커트는 정확도라든가 완성도를 보면은 바리깡이 훨씬 우수해요. 정교함도 있고 속도도 빠릅니다. 그럼 가위는 뭘까요? 가위는 정성이에요. 보는 사람이
가위 커트로 머리를 잘랐다고 했을 때, 이 정성 들여가지고 한 40분 이상 잘라주면은 이분이 참 잘 자르는 분이구나. 고객님들은 완성도에 대한 부분도 평가가 높지만은 그 중간에 시술 과정에 이어지는 여러 가지 어떤 다른 경우들 때문에 이 사람의 기술의 높고 낮음을 평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기술이 좋으신 분인데 5분 만에 머리를 갖다 바리깡으로 다 잘랐어요. 근데 굉장히 정교하게 잘랐는데도 그 부분은 이분이 볼 때는 인정 안 하게 되죠. 자, 결국 뭐냐면은 바리깡 커트하고 가위 커트의 정확성은 바리깡이 우세하고요. 가위 커트는 사람들이 봤을 때 정성과 약간 고급스러운 손님 대접을 받았다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위 커트가 더 우세하다는 거, 제 경우는 그렇습니다. 자, 그럼 가위 커트가, 가위로 머리를 잘랐어요. 가위로 머리를 잘랐는데 가위 커트는 약 한 40분이 걸렸고 바리깡 커트는 10분 안에 다 자르고 다 정리가 됐어요. 근데 가위 커트하고 바리깡 커트하고 가격이 똑같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틀립니다. 정성 들여서 40분 동안 자른 그 커트가 요금이 더 높은 거는 어쩔 수 없는 사실이겠죠. 특히 요즘 같이 최저인건비가 많이 올랐고 시간당 10,000원을 육박하고 내년이나 내후년이면 분명히 사람이 손으로 하는 일에 대한 어떤 그 부분이 재평가되는 이제 시대에 와 있어요. 결국 시간은 그 사람의 인건비와 비례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가위로 정성 들여 자르게 되면은 가격을 더 높게 받아야 되고,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은 그렇게 할 이유가 없겠죠. 자기 몸이 더 힘들어지고 몸이 축날 수밖에 없는 그런 정성을 내가 그 사람한테 뭐 기라든가 많이 더 줬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대가를 더 받는다는 거는 당연한 사실이라고 봅니다. 커트 가격은 사실은 뭐 상대적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어떤 경우에 커트를 20,000원을 받는 곳에서 15,000원을 받는 곳은 어떻게 느껴질까요? 상대적으로 싸다고 느껴져요. 거기는 우리보다 못 받으니까 싼 거예요. 그러나 커트가 5,000원 받는 데서 9,000원을 받는 모습을 보면은 그 집은 비싼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보다 비싸게 받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을 보는 관점은 고객님들이나 우리 헤어 디자이너들이나 상대적인 관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가 미용실이라든가 가격이 싸다고 해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공급이 과잉돼 있는 상태예요. 선진국에 비해서 커트 가격이 제대로, 커트 가격뿐만 아니라 미용 요금 자체가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런 어떤 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뭐 이것을 언제까지 우리가 탓만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환경이기 때문에 가격은 상대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다른 부수적인 부분이 타 매장보다 월등히 나아서 요금을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본인이 계속 어떤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 아닌가. 신세한탄보다는 노력하는 자세가 좀 더 낫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틴닝 위쪽 모발을 지금 이제 자르고 있습니다. 근데 틴닝의 사용 범위가 가위보다는 모량의 3분의 2 정도까지만 들어가면 돼요. 더 이상 안쪽으로 틴닝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 다음번에 파마할 때 또는 스타일링을 하지 않고 에센스만 바르고 그냥 차분하게 다니고 싶을 때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중간에 잘린 모발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스타일링 자체도 어렵고 모발 컨트롤하기도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틴닝을 많이 쓰는 커트 같은 경우는 자주 머리를 자르거나 정말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자르지 않으면 틴닝을 안쪽으로 안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커트하다가 손에 베이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예전에 저도 지금 뭐 손 사고 안 난 지 저도 한 10년 이상 됐는데, 그전에는 가위로 손을 잘린 적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미용을 하시는 조금 오래되신 원장님들이나 헤어 디자이너 분들은 다 느낄 겁니다. 근데 어느 때 가장 많이 사고가 나냐면은, 물론 뭐 부주의했을 때 사고가 많이 날 수 있는데,
가장 사고가 많은 범위는 테크닉을 많이, 쇼맨십을 많이 사용할 때, 가위를 돌린다든가 아니면 역날로 쓴다든가 빠른 속도로 커트를 해 나갈 때 이 손사고가 많이 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고가 나는 경우는 틴닝 가위를 잡고 모량을 자를 때 틴닝 가위 끝이 가위처럼 이렇게 뾰족하게 나오지 않고 뭉툭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엄지라든가 검지 또는 위쪽 살을 찝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틴닝 가위는 가급적이면 싱글링 자세로 쳐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모든 커트 동작은 빠른 속도보다는 좀 천천히 하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사고 나는 비율이 의외로 왼쪽 머리카락을 검지와 중지로 머리를 자꾸 자를 때, 이건 일반적으로 디자이너가 다 이렇게 자르죠. 요때 그 내 손의 모양이 굽어 있게 되면은 위로 지나가는 가위가 나의 그 관절 마디를 자르고 지나갑니다. 이거는 여림은 8 다 이런 사고예요. 천천히 잘랐는데도 사고가 났어요. 분명히 이런 형태의 머리 커트 방법을 했을 때 사고 납니다. 그래서 커트 자세, 검지와 중지는 가급적 커트빗을 이용해서 자를 때 일자로 반듯하게 펴주시는 게 유리하다는 거, 그거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머리 스타일을, 커트 스타일은 기본적으로 다 완성이 됐고요. 이제 오늘 고객님이 어떤 중요한 자리에 모임을 갔으니까 제가 빠른 속도로, 원래 고객님이 하던 리젠트 스타일을 빠른 속도로 브러쉬를 이용해가지고 드라이를 하고 왁스로 빠르게 바르려서 고객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커트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그리고 흥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